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산지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 질문. 2010년 직장 동료 소개로 임야 200평을 평당 25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바빠서 무심하게 취득했는데 나중에 보니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임야에는 전원주택이 지어졌는데 중개사는 내 토지는 허가가 될 수 없어 팔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팔리지 않으며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합니다. 답변. 토지의 가치는 허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특히 이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경우 대부분 허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토지는 손절매를 하고 싶어도 지금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현재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제한이란 허용 용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허가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허용 용도. 여기는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1과 그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허용된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임야는 보존산지이므로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행위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76조 5항 3호 읽어보면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임목축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이다 라고 산지관리법 제2조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국토의 63.4%인데 보존산지가 78%, 준보존산지가 22%로 나뉘고, 보존산지는 산림청이 보존하는 임야로서 공익용 산지가 26%, 임업용 산지가 52%로 구분되는데, 이 보존산지에는 일반인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이 임야는 잘못 판매한 것이고 잘못 구입한 것이죠. 다음이 임야의 가치를 분석하는 두 번째. 그렇다면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이 있으니까 산지관리법을 보면 보존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는 공공용 시설 이외에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임업용 산지는 임업진흥보다 더 공익성 있는 시설로의 전용은 허용하고 있는데, 임업용 산지는 농업인, 어업인 등에 한하여 농업인 주택, 관광농원 등 농림어업용 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보존산지의 건축법의 단독주택인 농림어업인 주택은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 임야에 5년간 660제곱미터만, 그러니까 200평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류는 농지법은 농지대장이 있고, 근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인 확인서, 그리고 농업경영체법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이라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해서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그래서
농지원부도 있었는데 이게 2022년 8월 17일 날 삭제되고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농업인 자격을 입증해 줄 수 있다라고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야를 개발하는데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먼저 적용되고 산지관리법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그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르지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산지조정허가 기준을 따릅니다. 산지조정허가 기준은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권한이 강합니다. 대법원 2004-2, 4482 등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판결문 중에 판시사항이고 판결 요지 읽어보면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 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재량적 판단 권한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18명이 공동 소유라서 농업인 자격을 갖춘다고 하여도 나무를 베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하기 위한 산지조정 허가를 받으려면 지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1호 마목 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허가는 목적 사업이 없으면 전원 합의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과 산림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모든 토지는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또는 토지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부터 산속으로 그림과 같이 얼핏 도로처럼 보이는 비포장 통로가 있는데 이런 건 대부분 임도입니다. 임도는 산지 그 자체이므로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진입로는 너비 4m 이하로서 그 길이가 50m까지는 산지 전용이 되므로 건축법 도로 너비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진입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입로의 개설은 임업용 산지에서 전용이 허용되는 시설 및 건축물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만 따로 만들 수 있거나 건축물을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짓지 않고 진입로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도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서 보존관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진입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이면 사용동의를 받아서 개설을 해야 하므로 이 큰 길에서부터 이 땅까지 다른 사람 토지를 임야를 지난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지금 임야도상 맹지이고 그래서 진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읽어보겠습니다. 3-3-2-1의 도로에 관한 규정은 일에 따라 개설, 확장 포함 하고자 하는 진입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제곱미터 3m, 3만 제곱미터는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해서 적정폭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하면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동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만 보존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보다 더 엄격한 산지관리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렵다. 다음 5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분 소유자 모두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곳에 앞서 설명한 대로 전원주택 형식의 실거주용 자기주택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농립어민 주택도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이고, 또 그게 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임업경영을 하면서 자기주택으로 사용하면 전원주택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주택 형식의 실거주용 자기주택을 지으려면 농림어민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 또 건축물이 없는 관광농원은 법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을 말합니다. 또는 농산물을 활용한 공장 등은 허용되므로 농림어업용 시설로 보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기준에 맞는 개발 용도를 찾아서, 그러니까 먼저 18명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이 토지가, 이 임야가 위치한 곳에 가장 적합한 농림어업용 시설이 무엇인가를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용도를 찾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령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이 정해지지 않으면 손절매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의 유혹에 빠진 임야가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산림청은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토지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에게 경사도가 높거나 나무가 많고, 또 농업인 주택 또는 농업용 시설만 허용되는 농림지역의 보존산지를 허가받을 수 있는 진입로도 없이 지분으로 판매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원래 기획부동산은 통상 자신이 취득한 금액의 3배 또는 5배 이상으로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런 대형 임야를 매입하여 분할 또는 지분으로 매각하면 판매가는 원가의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5배 또는 10배 이상으로 바가지 써서 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로 매각한다면 매수자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는, 여러분이 팔려고 할 때 매수자는 여러분이 매입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도시 지역의 토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아서, 왜냐하면 국토의 86%가 임야 또는 농지이고, 또 비도시 지역이 84%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지 임야가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널려있는 땅이 국토의 84% 또는 86%이므로 공급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야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수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 골프장이 있고 또 주변에 전원주택이 지어졌다는 것만으로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두 단합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